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에 대한 진단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와우대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지금 이 시각 치고 올라오는 인급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급종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이 위태위태할 때 오늘 이 종목의 장대 양봉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향 HBM의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오후장에 더 탄력을 받으면서 무려 10%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광무 파트너님, 네.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이 이오테크닉스의 급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의 예상 가이던스는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공장 가동률에 대한 저조한 모습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지 자체는 삼성전자의 P4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추후에 추가 증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뒤처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여전히 모멘텀화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했을 때는 내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낙폭 과대되었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콕 집어서 이오테크닉스가 월등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점차적으로 순차적인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뉴스뿐만 아니라 중국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주요 다양한 산업 안에서 또 이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괜찮은 기업이고 또 주가 상승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오늘 중요한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비단 지금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랑 관련한 소부장 관련주들도 순환매의 반등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정작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중에 오늘 또 5만 원, 5자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근데 6만 원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무엇보다 또 걱정되는 게 내일 중국 증시가 재개장을 맞습니다. 해서 거기로 또 자금이 다 가버리면 삼성전자의 또 수급이 메마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괜찮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저는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7만 원이 이탈했을 때도 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더 내려왔지만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저가 인식에 대한 부분들에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은 본격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적 가이던스는 상당히 높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대한 동반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내일도 계속해서 좀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악재다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패시브 자금들에 대한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신흥국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을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국경절 이후에 얼마만큼 소비 개선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이 효과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시화된 뉴스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동안 올라왔었던 중국 증시가 내린다라면은 아마 신흥국에 대한 위치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자신은 없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소부장 쪽에서의 수급은 좀 개선되고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 본주보다는 소부장을 볼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대외적인 수급 여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우리 시장이 이제 대장이다 보니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소부장 쪽에서는 반등을 오히려 더 차별화된 흐름을 볼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이들만 갈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속도는 조금 아쉽지만 우리에게 또 SK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최근에 와서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봤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향방이나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자신 있어 하는 거는 블랙웰에 대한 이제 신제품이 예상된 스케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지금 선단 물량에서 가장 우위가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되는 거는 메모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도 매출 비중이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마진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속도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예상되고 있으니 소부장 쪽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유지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못 가도 SK 하이닉스는 간다. 지금 18만 원 선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HBM 선단 공전 땅에서의 소부장 관련주들도 삼성전자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관련주들에 대한 힘은 그래도 좀 차별화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기타 HBM 관련주들의 흐름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오늘 다시금 2차 전지주의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등락은 있어도 바닥권 타입이 꾸준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오늘은 테슬라향 4680 배터리 생산 시장 모멘텀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시가 5%의 또 양봉을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은 지 오래고 이제는 악재보다 호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디까지의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휴일날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미루어졌던 4680 배터리에 관련돼서 결국엔 사이버 트럭향, 테슬라향인데요. 그런데 파나소닉이 독점하던 것을 이제 한다 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하는 주가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게 2025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환경 규제가 어느 정도 더 유럽 쪽에서 더 심해질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저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거기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릿고개를 좀 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재작년 동안 보여줬던 성장률이 캐즘과 같이 실적과 동반해서 주가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번 3분기 때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약 한 4,304억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6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눈높이에 충족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3,400억 정도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2분기보다는 확실히 호실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것은 선반영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4천억대가 안 나오더라도 3천억대만 나오더라도 바닥 다지기는 어느 정도 가름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견은? 투자 의견은 바인데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남았는데 매물대를 좀 보면 사실 지금 100조 가까이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 분기 4천억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이와 더한 성장을 좀 보여준다라는 기대감이 좀 왔을 때 5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트라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만 원도 위협했던 주가가 내년도에는 이전에 62만 원 같던 그런 주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되돌림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만 원 선까지의 반등 기대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 오늘 4680 배터리 TC 시스템, 동원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 탄력이 좋았거든요. 여기는 좀 단기적인 반등 탄력이라고 보세요. 그래도 4680 배터리가 생산 시작하는 거고 삼성 SDI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들이 다 급등을 보여줬는데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TC 시스템
미네랄이라든가 거기 전해액을 공급하는 엔캠 같은 경우가 토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중국 규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엔캠의 공장 증설과 계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 엔캠, TGC스틸 이렇게 밸류체인을 함께 받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움직였거든요. 현대차는 웨이모와의 협력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무엇보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뭐 슈어소프트테크 윗골이 달긴 했습니다만 들썩였고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래도 요즘에 이제 움직이는 주기가 잦아지고 있는데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와 맞물려서 이번 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로봇 공개했을 때 실망했던 그 경험, 투자자들이 실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 그래도 계속 미룬 거 보면 뭔가 신기일전하지 않았을까? 로봇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율주행의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이때 지금 움직일 때 적절히 트레이딩을 했다가 공개된 이후에 오히려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테슬라의 방향을 보고 자율주행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도 주요 이벤트인 로보택시 공개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범희정 캐스터. 오장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시를 전후로 해서 한전산업과 캐시TC 그리고 피코그램이 상방 VR 발동됐고요. 또 NH 프라임 리츠까지 상방 VR 발동됐는데요. 한전산업은 뒤이어서 VR 특징주 통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VR 특징주 첫 번째는 원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필리핀의 삼성전기 사업장을 찾아서 MLCC 사업을 점검하고 시장 선점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은 세계 각지의 삼성전기 사업장을 찾으면서 고부가 MLCC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삼성전기의 핵심 협력사이자 MLCC 소성용 RHK를 최초로 국산화한 원준이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시를 전후에 급등하면서 두 번의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지금도 22%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에서 제조한 MLCC를 판매하는 코칩도 상방 VR에 함께 발동됐는데요. 현재 1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한전산업입니다. 지금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프라와 원자력 발전소 분야에서 경제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바탄 원전을 재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MOU를 맺었다고 한시경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한전산업이 급등하며 상방 VR 발동됐지만 11% 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는 6%대 후반 그리고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오후장엔 또 원전주들이 핫합니다. 이광 파트너님, 한전산업이 VR가 발동된다. 확실히 원전 이슈가 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한전산업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다른 종목들까지 더 확산의 탄력을 받아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체코 원전 실망감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필리핀 원전 MOU 이슈가 어느 정도일지, 오늘 단계에 그칠지 답답했던 원전주에 그래도 좀 단비가 돼줄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걸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필리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어쩌면 3년 전에도 필리핀과의 방산, 원전, 기술 협력 이런 내용들을 이미 좀 오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MOU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좀 우호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간이 경과되거나 아니면은 또 체코발 원전과 같은 좀 내용들이 좀 포함되더라도 일단 그동안에 좀 사실 이 원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좀 걱정이 그래도 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체코발에 대한 이 원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기대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원전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단기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필리핀과의 이 뜬구름 없는 뉴스는 아니다.
네. 네. 것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뜬금포는 아니었다. 네. 필리핀과의 원전, 방사에 대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네. 사실 지금 채팅방을 보면 네. 아직 MOU일 뿐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네. 계약까지 거의 네. 이제 임박했을 때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미치는 영향은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원준이 또 오늘 네. 급등 VI가 걸렸는데 2차 전지로 엮어서 이제 관련해서도 네. 주목을 받지만 무엇보다 오늘 MLCC 이슈가 더해졌다고요. 일단은 열처리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는 사실 2차 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사업 안에서 열처리 장비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때문에 동반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에 특화돼서 이 소속로에 대한 관점을 보았던 원준이 MLCC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들썩일 수 있을까? 라는 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뉴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효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준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 라인에서요. 지금 현재 17,000원 라인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숨고르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오늘 같은 위치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슈에 장대 양봉을 그릴 때를 비중 축소, 매도에 대한 기회로 활용하자 원준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죠. 오늘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던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종목이죠. 우리 NC소프트 볼게요. 8% 상승 보여주는데요. TL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호조, 그리고 최근에 의외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기도 했던 NC소프트입니다. 길고 길었던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NC소프트는 너무 그동안 갖고 계신 분들 힘드셨어요. 그렇죠. 모든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긴 다 하죠. 힘드셨을 네네. 것 같아요. 요즘 게임 누가 하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게임보다 인생이 게임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이 게임 같죠. 예,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게임보다 주식시장이 더 재밌다, 그러한 가십적인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같이, 퍼블리싱을 아마존이 했죠. 게임이 발표됐는데, TL이라고 하는 스론 앤 리버티가 발표를 했는데, 13만 동시 접속자를 이제 첫 예를 보여줬고요. 지금은 20만에서 30만 정도 동시 접속자가 나타났습니다. 게임주 트레이딩, 그러니까 주식 매매 방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에 NC소프트를 보면서 이게, 제약바이오도 그랬고요.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 아예 기대가 없고요.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겠지라는 MMORPG 거기서 거기 아니야. 또 내지는 아니면 새로운 신작이 나오면 기존 유저들이 거기 가서 돈 쓰는 건데 뭐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어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퍼블리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게임이 나올 때 미리 선침해뒀다가 게임 발표하면 주식을 팔고 그랬던 트레이딩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 성적을 보고 거기에 배팅을 해도 충분히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번에 동시 접속자가 30만을 넘어서 봤을 때 디렉터 교체가 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게임 개발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90년대생이 총괄 디렉터를 맡으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줬다라고 하니까 NC소프트의 TL이 차기 먹거리가 될지 아니면은 그저 그런 MMORPG가 나온 것일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유자가 그냥 보유 관점으로 얼마나 더 반등할 수 있을지를 보는 자리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리니지 M이라든가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고 신작이 나왔을 땐 마케팅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 반등은 퍼포먼스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대치가 낮았던 만큼 어느 정도의 가시성만 보여도 주가는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90년대생의 게임 디렉터 교체가 과연 그 효과를 빛을 발할 수 있을지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일단 호재 뉴스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꾸준한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NC소프트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인급종 지금까지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이기태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